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 부부관계 정말 괜찮으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 알고 계십니까? 국내 한 가정법률 전문 법무법인에서 최근 5년간 이혼 상담 사례 2,7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는 사유 1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성격 차이도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부부 갈등과 건강의 관계를 13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부부 사이가 나쁜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7배 높아지고 치매 위험도 1.9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담배보다 위험한 수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진짜 사유 3가지. 둘째, 부부 갈등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의학적 근거. 그리고 셋째,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부부관계 회복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는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러 가정법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남편분들과 아내분들이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이 더 이상 나에게 애정이 없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남편분들은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 이런 감정을 강하게 느꼈을 때 이혼을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존중과 애정, 이 2가지가 부부관계의 양날개입니다. 한쪽만 없어도 그 관계는 비행기가 한쪽 날개로 나는 것과 같습니다.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편이 이혼을 원하는 사유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부부 사이 친밀감의 단절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부부 사이에 스킨십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정하고 사이 좋은 부부인데 실제로는 손도 못 잡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국내 한 심리상담 연구소에서 50대 이상 부부 846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부 사이 친밀감이 완전히 단절된 비율이 37%에 달했습니다. 10쌍 중 거의 4쌍입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잠깐, 여러분, 혹시 우리 집도 해당되나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경우의 원인을 보면 출산 이후 예민한 시기에 생긴 갈등이 시작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남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몇 번 다가갔는데 거부당하고 나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포기했다고요. 그게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배우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내가 이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요. 친구한테도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사귀고 혼자서 참고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겁니다. 국내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 친밀감 문제는 단순히 2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체의 건강을 보여주는 체온계와 같다고요. 체온이 올라가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친밀감이 끊어지면 관계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아내분들은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부부관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해서 10년, 20년을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십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솔직해지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3위 사유인 부부 친밀감 단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2위입니다. 2위는 외도입니다. 외도 문제는 남편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내의 외도 때문인 경우, 그리고 본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바람을 피면 무조건 이혼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남편이 외도를 하더라도 가정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유지하면서 외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된 일이지만요. 반대로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외입니다. 아내가 외도하면 무조건 이혼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 오래 살아왔다, 이런 이유로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국내 한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케이스를 자세히 보면 원래부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이미 관계가 식은 상태에서 외도가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외도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미 금의가 있었는데 그걸 모른 척 살다가 외도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외도 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내 한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 중 실제로 이혼까지 가시는 분보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요. 몇 달 지켜보시다가 배우자가 정신을 차린 것 같고 자녀도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세대입니다.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부 사이에 혹시 금의가 있지는 않은지, 작은 금이라도 지금 메워야 합니다. 도자기에 금이 갔을 때 바로 접착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금을 무시하고 계속 쓰면 어느 날 와장창 깨집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위 사유인 외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외도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부부관계의 균열이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제 1위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1위를 듣고 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 줄 몰랐다고 하실 겁니다. 1위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남편분 중에 겉으로는 너무 사람이 번듯하고 성실하고 좋은 아빠이고 좋은 가장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에서 매일같이 폭언을 듣고 계십니다.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집에 들어가면 있는 듯 없는 듯 취급을 당합니다. 68세이시고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37년간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자식 셋을 다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집도 장만하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아내로부터 매일같이 면박을 당하셨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능하다는 말을 듣고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도 무시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참았다. 그 다음에는 체면 때문에 참았다. 이웃들한테 이혼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참았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집에서 그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노후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손주들 앞에서까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사유, 그러니까 아내의 과소비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고 물으시는데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과소비가 문제가 될 정도로 쓰려면 그만한 경제력이나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크게 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전혀 없지는 않지만 비율로 따지면 정서적 학대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신혼 때 해결했어야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자녀들까지 아내 쪽편에 서서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 안에서 혼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또는 배우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는 3가지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1위 정서적 학대, 2위 외도, 3위 친밀감 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부 갈등이 단순히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실제로 망가뜨립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해외 한 유명 의과대학 연구팀이 부부 갈등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한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르티솔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비상 경보 시스템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잠깐 울려야 하는 경보가 하루 종일 매일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부부 갈등이 심한 그룹이 원만한 그룹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1.8배 높았습니다. 혈관이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수압을 높여서 돌리면 결국 파이프가 터집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부부싸움 후 상처 치유 속도를 측정한 해외 연구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쁜 그룹은 상처가 났는데 평균 2일 더 걸렸습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감기에 더 잘 걸리고 염증이 더 잘 생기고 우리 세대에게 가장 무서운 암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불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죠. 국내 한 수면의학센터 조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이 심한 분들의 78%가 만성 불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무너집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넷째, 이게 가장 무서운데요.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국내 한 신경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부부 1,243쌍을 8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부부 갈등 점수가 높은 그룹에서 경도인지장애 발생률이 1.9배 높았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뇌의 해마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인데 이 창고가 코르티솔 때문에 쪼그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부부싸움이 단순히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치매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부 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4가지. 첫째 고혈압, 둘째 면역력 저하, 셋째 수면장애, 넷째 치매 위험 증가. 이 4가지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곧 우리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50대 이상 부부 382쌍을 대상으로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6개월 후 부부 만족도가 평균 34% 향상되었고 코르티솔 수치는 18% 감소했습니다. 건강까지 좋아진 겁니다. 오늘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집에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대신 내 감정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이렇게 말하시죠.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도대체 뭘 한 거야? 이 한마디가 상대방을 방어 자세로 만듭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그때 좀 서운했어요. 같은 상황인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난이 아니라 감정 표현이니까요. 73세이시고
남쪽 해안 지역에서 오랫동안 수산물 가공 일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내와 40년 넘게 사시면서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항상 아내가 불만을 말하면 자리를 피했다고요. 그런데 이나 전달법을 배우시고 나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나도 속상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그날 밤 두 분이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말을 나는 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래 대신 나는 이럴 때 속상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하루 10분 마주 앉기입니다. 텔레비전 끄고 휴대전화 내려놓고 하루에 딱 10분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닙니다. 오늘 뭐 했어? 몸은 괜찮아?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해외 한 유명 부부 상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눈을 보며 대화하는 부부는 이혼율이 47% 낮았습니다. 10분입니다. 하루 중 고작 10분. 그런데 이 10분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대화를 안 하고 사셨으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차 한 잔 같이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일이 없어도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고맙다고 말하기입니다. 이건 가장 쉬운데 가장 안 하는 겁니다. 밥 차려줘서 고마워, 빨래해줘서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국내 한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감사 표현을 매일 하는 부부는 관계 만족도가 2.3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감사를 표현하는 쪽의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내 건강도 좋아지는 겁니다. 64세이시고 수도권 외곽의 한 신도시에서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밥을 차려주실 때 오늘 밥 맛있다, 고마워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내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두 분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시죠? 나 전달법, 하루 10분 마주 앉기, 고맙다고 말하기, 돈 안 듭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우리 건강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한 유명 심리학 연구소에서 3세대에 걸친 가족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부모의 부부 갈등 패턴이 자녀의 결혼 생활에 67%의 확률로 반복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싸우는 방식을 자녀가 그대로 배웁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면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면 아들도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입을 닫습니다. 어머니가 잔소리로 불만을 표현하셨다면 딸도 같은 방식으로 남편에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만든 부부관계의 모습이 자녀에게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세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결혼 생활이 달라집니다. 손주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느냐, 갈등 속에서 자라느냐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쁘느라 부부관계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밥심으로 일하고 아이들 교육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 세대가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부관계를 회복하면 자녀와 손주에게 건강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좋게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그 아이들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이나 집보다 더 값진 유산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는 사유 3가지. 1위 정서적 학대, 2위 외도, 3위 친밀감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4가지. 고혈압 위험 1, 8배,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치매 위험 1.9배 증가. 부부 싸움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실제로 망가뜨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이 영향이 젊은 분들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나 전달법으로 비난 대신 감정 표현하기, 하루 10분 마주 앉아 대화하기, 하루 한 번 고맙다고 말하기, 이 3가지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견디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내 삶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남은 인생, 배우자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남편분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시다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시면 전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부부 갈등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외도도 정서적 학대도 두 분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어떤 어려움을 못 이겨내셨습니까? 전쟁 후에 가난도 이겨내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우리입니다. 부부관계 회복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정말 힘드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부관계 회복이 정말 어렵다면 전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우리 나이 대분들을 위한 부부 상담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특히 자녀분들께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알아야 그 아이들의 부부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로 오래오래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